혈액형이 맞는 건 보통 직계일 확률이 큽니다. 의사의 말에 62세 남자는 얼어붙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던 그 시간,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유품 하나가 7년간 숨겨진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약으로 시작한 가짜 가족. 그런데 DNA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지우는 제 딸이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진짜지. 아이의 한마디가 62세 남자의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으로 버티던 삶이 끝나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용천읍은 작은 곳입니다. 읍내 중심가를 걸으면 아는 얼굴이 더 많습니다. 전도윤은 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62세 용천신협 이사장 정장 차림이 익숙했고 인사는 먼저 했습니다. 이사장님, 아침부터 일찍이시네요. 그러게요. 날씨 좋네요.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신협 건물 앞에 서서 한숨을 한 번 쉬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가지런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일정표, 회원 명부, 지역사업 제안서. 도유는 그걸 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심여사 댁에서 식사.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도유는 30년 전 이 읍에 내려왔습니다. 서울 직장을 접고 아버지가 남긴 땅을 정리하려 왔습니다. 그게 30년이 됐습니다. 어머니 오정임은 83세였습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말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 가지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하냐? 나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은 봐야지. 도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 약속만 계속 만들었습니다. 신미경, 60세, 용천읍에서 부동산 3곳을 운영했습니다. 지역 유지 모임 총무였고 조합장 선거에서도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선거는 확실히 밀어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죠. 도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미경의 조카 딸 40대 중반에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도. 가문끼리 연을 맺으면 든든하잖아요. 어머니는 신미경을 믿었습니다. 그 집안이면 내가 편할 거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반찬이 많았습니다. 도유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밥맛이 없나?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도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도윤은 3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집안이 맞아야지, 나이가 너무 어리면 안 되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다세대 주택.
박선영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58세 요양보호사. 하루 새 집을 돌았고 저녁에는 손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손녀 지우는 올해 7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선영이 지우를 키웠습니다. 지우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가면 아빠 이름 써야 돼. 왜? 친구가 그러는데 학교 가면 다 써야 한대.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출생신고에는 아버지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딸은 끝내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현실이었습니다. 병원 동의서, 전입신고, 어린이집, 입소 서류. 모든 곳에서 법적 보호자를 물었습니다. 선영은 할머니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요? 없습니다. 지우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선영은 남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더 늘렸고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우가 달라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물어봐도 괜찮아요 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가 요즘 친구들이랑 잘 안 어울리네요. 그런가요? 아이들이 가끔 물어본대요. 지우 아빠는 어디 있냐고요. 선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약속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선영은 그날 밤 지우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학교 입학 서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몰랐습니다. 같은 읍에 살았지만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도유는 며칠째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조카딸 만나보자. 그 집안 괜찮아. 내가 편할 거야. 도유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그날도 새 집을 돌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저녁 6시였습니다. 지우는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가 또 물어봤어. 뭘? 우리 아빠 어디 있냐고.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TV를 보는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있잖아. 응.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그날 저녁 신협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조합장 선거 서류를 보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미경이었습니다. 이사장님, 토요일 시간 괜찮으시죠? 네. 우리 조카딸도 기대하고 있어요. 좋은 인연 될 거예요. 도유는 통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혼까지 가게 될 겁니다. 며칠 뒤 도유는
읍내 슈퍼 앞에서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은 지우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뭔가 말하자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넘어졌습니다. 선영이 황급히 지우를 일으켰습니다. 지우는 울지 않았지만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가 약 발라줄게. 도유는 그 장면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영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유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상으로만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어머니도 신미경도 더는 압박하지 못할 겁니다. 도유는 며칠 전 본 선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둘만 사는 집. 도유는 다음 날 선영을 찾아갔습니다. 선영은 처음에 도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용천시녀 이사장 전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선영은 현관문 앞에 서서 도윤을 봤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선영은 도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도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1년짜리 혼인신고요. 서류상으로만요. 선영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도윤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압박, 신미경의 조건, 조합장 선거. 손녀분 법적 보호자 문제 있으시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주변에서 더는 압박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까? 제 이름을 쓰시면 손녀분 서류 문제는 해결됩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꺼내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1년 뒤에는 협의 이혼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선영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하지만 지우를 생각하면 달랐습니다. 학교 입학 서류, 병원 동의서. 모든 곳에서 막혔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우가 아빠 없는 애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영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절대 감정 섞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 사생활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겠습니다. 주민센터는 한산했습니다. 도윤과 선영은 나란히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에 두 사람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1년 뒤에는 확실히 정리합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아빠 이름 쓸 수 있어. 진짜.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영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도윤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인신고했습니다. 다른 분이요. 어머니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년 동안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 도윤과 선영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 서류 냈어. 그래? 잘했네. 선생님이 아빠 이름 보고 물어봤어. 누구냐고.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지우를 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우리 아빠라고 했지. 지우는 웃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언제 와? 아빠. 응. 학교에서 다 있다고 했잖아. 선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빠는 바쁘셔. 그래도 보고 싶은데.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음 주 학교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운동회 안내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안내문을 들고 선영에게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빠한테 보여줘도 돼? 지우야,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온대. 나도 아빠랑 가고 싶어. 선영은 안내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선영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 박선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우가 학교 운동회에 오셨으면 한대요. 운동회요? 네. 다른 애들 아빠도 다 온다고 해서요. 도윤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언제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동회 당일 날씨는 맑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우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올까? 온다고 했어. 진짜. 지우는 웃으며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윤은 10시쯤 도착했습니다.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선영이 도윤을 봤습니다. 오셨네요. 네. 늦지 않았죠?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운동장을 봤습니다. 지우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도윤은 잠깐 멈칫했지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야, 아빠 진짜 왔어. 지우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 왔어.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달리기, 줄다리기, 릴레이. 지우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열심히 하네요. 네. 학부모 참여 종목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뛰는 2인 삼각이었습니다. 지우가 도윤에게 왔습니다. 아빠, 우리도 하자. 응.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도윤은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지우와 함께 출발선에 섰습니다. 발목을 묶는 끈을 맸습니다. 아빠, 천천히 해도 돼. 그래.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도윤과 지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앞서 나갔지만 지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재밌어. 도윤은 지우를 봤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모여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우 아빠, 진짜 아빠 맞아. 응, 맞아. 그럼 왜 할머니랑만 살아? 아빠는 어디 살아?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랬는데 지우는 아빠 없대.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지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걸어갔습니다. 애들아. 아이들이 도윤을 봤습니다. 지우 아빠는 나야.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아이들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도윤은 지우 옆에 섰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응. 지우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습니다. 선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도윤이 지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은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1년 뒤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모습은 달랐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지우가 도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선영은 조금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아빠, 오늘 고마워. 응. 선영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1년 뒤면 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운동회가 끝난 뒤 용천읍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미경은 도윤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주민센터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선영, 요양보호사. 신미경은 선영의 신상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읍내 슈퍼 앞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사장님이 혼인신고했대요. 누구랑요? 요양보호사래요. 손녀까지 데리고 사는. 심 여사가 그러던데 이상하대요.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선영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원장이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근무표인데요. 선생님 근무 시간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선생님 근무 태도에 대해서요. 선영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조정하는 거예요. 원장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영을 봤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어? 응.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연락 최소화했으면 합니다. 지리우 학교 일 말고는 만나지 맙시다. 도윤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원래 계약대로 하려고요. 혹시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읍내에서 무슨 소문 도나요? 왜? 그냥요. 어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심 여사가 내 얘기하더라. 무슨 얘기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 요양보호사라고. 손녀까지 키운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신미경을 만났습니다. 읍내 카페였습니다. 이 사장님, 요즘 바쁘시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혼인신고 하셨다면서요? 신미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야 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감사합니다. 근데 상대분이 요양보호사시라면서요? 도윤은 신미경을 봤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 사장님 같은 분이 좀 의외라서요. 신미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선거 준비는 잘 되고 계시죠? 네. 저희가 밀어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 주변의 말들이 좀 많으면 곤란하거든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선영의 집 앞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선영은 도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요. 거짓말 마세요. 전화할 때 목소리 들었습니다. 선영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위로하러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해결요? 어떻게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장님, 우리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도 각자 알아서 해요. 괜히 얽히면 더 복잡해져요. 도윤은 선영을 봤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멈춰 섰습니다. 선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운동회 때 웃던 모습. 아빠, 고마워라고 했던 목소리.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신미경의 번호를 받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지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근무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요즘 밝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가 우리 아빠 멋있대. 할머니, 아빠한테 전화해도 돼. 선영은 지우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1년만 버티면 됩니다. 그 뒤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1년 뒤 지우는 괜찮을까? 조합 행사가 열렸습니다. 용천신협 창립 3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읍내 주요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도유는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신미경도 와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가 시작됐습니다. 신미경은 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보세요. 신미경이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선물한 거예요. 예쁘죠? 네. 신미경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지를 자랑했습니다. 뒤풀이 장소에는 요양원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행사 보조 인력이었습니다. 선영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영은 구석에서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아, 박 선생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신미경이 테이블 위 컵들을 가리켰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컵을 정리했습니다. 신미경은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잠깐만요. 손 씻고 올게요. 신미경이 자리를 떴습니다. 선영은 컵을 치우다가 테이블 위 반지를 봤습니다.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반지를 집어 옆 접시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미경이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 반지가 없어졌어요. 어제 행사 때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두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테이블 위에 뒀어요. 손 씻으러 갔다 왔는데 없어졌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 테이블 정리한 사람이 박선영 씨더라고요. 도유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심 여사 반지 없어졌대요. 누가 가져갔대요? 요양보호사 그 이사장님이랑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선영은 요양원에 출근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선영을 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원장이 선영을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행사 때 뭐 본 거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심 여사 반지 말이에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그 테이블 정리했다면서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리했어요. 근데 반지는 접시 위에 올려뒀어요. 접시 위에요? 네. 떨어질 것 같아서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당분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쉬라고요? 소문이 좀 많아요.
환자분들도 불안해하시고요. 그날 저녁 신미경이 선영의 집 앞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미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할 얘기 없어요. 있어요. 제 반지 말이에요. 저 안 가져갔어요.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신미경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영상 있어요. CCTV. 선생님이 제 반지 만지는 거. 뭐라고요? 물론 도둑질하는 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신미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거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는 학교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사장님이랑 헤어지세요. 그럼 영상은 안 퍼져요. 선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지우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신협 앞 공원으로 올게요. 공원은 한산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선영이 왔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준비합시다. 도윤은 선영을 봤습니다. 왜요? 원래 1년 계약이었잖아요. 조금 일찍 끝내는 거예요. 반지 때문입니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안 가져갔어요. 접시 위에 올려뒀어요. 알아요. 그럼 왜 이러십니까?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 때문이에요. 이 소문이 계속되면 지우가 학교에서 견딜 수 없어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처음부터 가짜였잖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냅시다. 서로한테 피해 주기 전에. 도윤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선영이 일어섰습니다. 서류 정리해서 연락드릴게요. 선영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안 울어. 눈 빨개. 선영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응.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지우 옷까지, 책 몇 권, 생활용품. 지우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 응. 조금 멀리. 아빠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바쁘셔서.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응.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붉었습니다. 선영이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지우야, 어디 아파? 할머니, 추워. 선영은 지우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바빴습니다. 의사가 지우를 진찰했습니다. 고열이네요. 일단 해열제 투여하고 경과를 봐야겠어요. 선영은 지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혈액형이 좀 특이하네요. 특이하다고요? RHAB형이에요. 희귀 혈액형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혹시 수혈이 필요하면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선영은 지우를 봤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 박선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우가 병원에 있어요. 고열이 심해서요. 도유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용천병원 응급실이요. 지금 갑니다. 30분 뒤 도윤이 응급실에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기요. 도윤이 지우에게 갔습니다. 지우야. 도윤이 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도윤을 봤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혹시 혈액형 아십니까? 저는 RHAB형입니다. 의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도 RHAB형이거든요. 지금 수혈이 필요합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보호자분 혈액형이 같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뽑아가세요. 도유는 체혈실로 갔습니다. 선영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나왔을 때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수혈 준비됐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지우는 수혈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열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선영과 도윤을 불렀습니다. 많이 안정됐어요. 다행히 빨리 수혈해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행이네요. 의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RHAB형은 정말 희귀해요. 혈액형이 맞는 건 보통 직계일 확률이 큽니다. 선영은 의사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혈액형이 일치하는 게 다행이라는 뜻입니다. 의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영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7년 전 딸이 지우를 낳고 얼마 뒤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왜? 그냥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딸은 끝내 아버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윤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7년 전 도윤은 서울에 잠깐 올라갔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기억이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낯선 방에서 깼습니다. 옆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급히 나왔고 그 뒤로 그날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지우를 봤습니다. 선영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장님. 네. 선영은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도윤도 선영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퇴원했습니다. 선영은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저녁 병원에 들렀습니다. 지우는 도윤을 보면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왔어? 응. 도윤은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윤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을. 도윤은 신협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한석진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석진은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행사장 CCTV 영상입니다. 그리고 증언 몇 개 확보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신미경 씨가 반지를 일부러 숨겼습니다. 박선영 씨가 접시 위에 올려둔 반지를 신미경 씨가 다시 가져갔어요. 도윤은 서류를 봤습니다. CCTV 캡처 사진이 있었습니다. 신미경이 테이블로 돌아와 반지를 집는 장면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목격자도 있습니다. 행사장 직원이 봤다고 합니다. 도윤은 한참 서류를 봤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조합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신미경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도윤은 참석자들을 봤습니다. 최근 제 가족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도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신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작된 누명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CCTV 영상과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반지를 접시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 뒤 누군가가 다시 가져갔습니다. 도윤은 신미경을 봤습니다. 신미경 씨, 할 말씀 있으십니까? 신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석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한석진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금고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장님 유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반쪽짜리 도장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께서 7년 전쯤 맡아두셨다고 하십니다. 누가 맡겼는지는 기억 안 나신대요. 도윤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반쪽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선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선영은 망설이다가 도윤을 들였습니다. 도윤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아십니까? 선영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저희 집 금고에 있었습니다. 선영은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뒤 비슷한 케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반쪽이었습니다. 딸이 남기고 갔어요. 도윤은 케이스를 받았습니다. 두 반쪽을 맞춰봤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7년 전에 임신했어요. 그 사람 이름도 모른다고 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케이스만 남기고 갔어요. 아빠가 준 거라고. 그 사람 찾지 말라고. 도윤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7년 전 저는 서울에 갔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이었어요.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기억이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낯선 방에서 깼습니다. 선영은 도윤을 봤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7년 전 5월이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임신한 시기였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찌우는 도윤의 친자였습니다. 선영은 결과지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도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야? 선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가짜라고 믿고 버텼는데, 1년 뒤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영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7년 전 그날 정말 기억이 없었어요. 도망치듯 나왔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외면했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선영은 도윤을 봤습니다. 이 사장님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날도 말하지 않았고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지우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도윤의 딸이었습니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7년 동안 몰랐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선영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지우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왜 안 와? 바쁘셔서. 전화해도 안 받아.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사무실에 앉아 반쪽 케이스를 봤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것들.
도윤은 케이스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전도윤입니다. 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영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네. 만나죠. 신미경은 조합이사회에서 물러났습니다. 반지 조작 사건이 알려지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도윤은 신미경과의 모든 협력을 끊었습니다. 읍내 사람들은 한동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소문도 잦아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왜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네. 다음 날 두 사람은 시녀 앞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 네. 저는 처음엔 명분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도윤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압박을 피하고 체면을 지키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도윤은 선영을 봤습니다. 이제는 체면이 아니라 당신과 지우를 택하겠습니다. 선영은 도윤을 봤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가 운동회 때 웃던 모습, 병원에서 제 손을 잡던 순간, 선영 씨가 혼자 버티던 모습.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계약이 아니라는 걸. 며칠 뒤 도윤은 선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요? 처음 혼인신고했던 곳. 거기서 다시 약속하고 싶습니다. 선영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주민센터 앞은 조용했습니다. 도윤과 선영 그리고 지우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하는 거야? 응. 아빠랑 다시 약속하는 거야. 지우는 도윤을 봤습니다. 아빠, 이번엔 진짜지? 응. 그럼 이제 안 헤어져. 도윤은 지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헤어져. 지우는 웃으며 꽃다발을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왔던 곳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윤과 선영은 나란히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여기 맞나요? 네. 여기요. 서류를 다 쓰고 두 사람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우가 두 사람 사이를 걸었습니다. 아빠, 손 잡아. 도윤은 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도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도윤의 집에서 가족 식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정임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보며 조금씩 표정이 풀렸습니다. 지우야, 밥 많이 먹어.
네, 할머니. 어머니는 선영을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선영 앞으로 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선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우가 어머니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가족이야. 그래? 잘 그렸네. 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요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박 선생님 돌아오셨네요. 네. 잘 부탁드려요. 선영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선영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가 우리 집 놀러 온대. 그래, 좋네. 근데 엄마 없다고 물어볼 것 같아. 뭐라고 해야 돼? 도윤은 지우를 봤습니다. 할머니랑 아빠가 있다고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렇게 할게. 밤, 지우를 재우고 선영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도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많이 밝아졌어요. 네, 그러게요.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엔 1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싶어요. 도윤은 선영을 봤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선영은 도윤을 봤습니다. 그럴까요? 그럴 겁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을 봤습니다. 가짜로 시작했지만 진짜가 되어 갑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입니다.